이번 사연은 결혼식을 앞두고 갈등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먼저 결혼하신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결혼 해도 될까요? 그녀의 썰 시작합니다. 저는 몇 달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은 저보다 4살 많은 30대 중반의 남자이고요. 지금부터 결혼할 그 사람을 오빠라고 칭하겠습니다. 오빠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벌써 10년 전쯤이네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학교 앞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와 같은 과가 아닌 다른 과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었고 학교 식당이랑 캠퍼스에서 저를 오랫동안 봐왔다고 저랑 사귀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오빤 버스 안에서 자기소개를 했고 우린 서로 서서히 알아가는 단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알아갈수록 오빠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깊게 사귀지 않았고 저는 그냥 대학교에서 아는 선후배로 남아달라 했습니다. 오빠가 여전히 저를 좋아하는 사실을 알고서도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졸업하면서 오빠와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난 1년 전 어느 날 SNS로 그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고 오빠와는 그냥 반가운 마음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나면서 오빠가 제게 예전과 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과 똑같이 오빠가 제 남자로서 좋아지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오빠의 성격은 사람의 수준을 따지는 사람이었고 좀 잘 사는 사람들로 주변 인간관계를 꾸며나가는 제가 보기에 좀 정이 없는 그런 스타일로 보였습니다. 저는 좀 많이 자상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정 많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빠랑 말을 해보면 사람 만날 때 집안의 수준을 따져가면서 만나는 그런 정 없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대학생 때 만날 때도 그렇게 느껴졌었고 그 느낌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오빠를 좋아하지 않았었던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지금은 현실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지금도 부유한 집안인데 저는 10년 전과는 달리 현재 집안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10년 전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 집도 오빠 집안 수준에 뒤지지 않게 꽤 잘 살았지만 현재는 저희 부모님의 이혼과 아빠 사업의 실패로 집안이 좀 어렵게 되어서 여전히 잘 사는 오빠네 집안이랑은 많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빠랑은 그냥 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우린 만났고 그 자리에서 오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사람 수준을 따지고 돈을 중시하고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빠인데 그런 오빠가 제게는 예외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싶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으론 거절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하진 못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지금 또 상처를 준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전히 오빠는 제게 남자로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생각의 차이가 커서 오빠와는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오빠는 10년 전에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고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면서 항상 저에게는 모든 걸 다 양보해 주고 감싸주는 건 정말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거절을 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신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오빠를 안 본 10년 동안의 저희 생활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남자친구를 사귈 때 정말 사람만 봤어요. 돈, 학벌, 재력 이런 거 하나도 안 보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만 만나왔고 그런 사람만 만나다 보니 결국엔 이별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먼저 결혼한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는 살아보면 다 똑같다.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데 남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그건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오빠 사랑하진 않아도 오빤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고
오빤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경제력이 있었고 제게 명품백, 고가의 옷을 선물해주고 맛있고 비싼 식당, 그런 곳에만 저를 데려가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저렴한 것만 사입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저였는데 오빠는 제게 좋은 것만 해주고 해외여행도 많이 데려가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오빠에게서 공주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 전의 남자친구들과는 다르게 오빠는 저를 항상 최고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면서요. 주위 사람들도 이제서야 네가 제대로 된 사람 만났구나 라고 좋아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들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전과는 다르게 훨씬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이런 거구나. 남녀 관계에서 경제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와의 결혼을 차츰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 정도면 결혼을 해도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오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 집안의 차이를 생각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맙게도 눈치 빠른 오빠가 제 자존심을 안 다치게 배려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오빠네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준비해야 할 선물을 오빠가 미리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께는 제가 준비했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산 선물을 제게 건네주더라고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비용도 돈이 많은 오빠가 다 냈었습니다. 항상 비싸고 좋은 데만 가서 제가 낼 수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오빠네 집에 인사를 갈 때 선물은 제가 준비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살 수 있는 선물 수준이 한계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오빠이니 오빠가 알아서 오빠 집 수준에 맞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존심이 다칠까봐 굉장히 배려있게 얘기해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제가 못 산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 오빠네 부모님을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숨겨지겠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오빠가 고마워서 앞으로 오빠에게 더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오빠가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빠의 센스로 상견례도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 비용을 오빠 집 수준에 맞게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내가 1억을 줄 테니 우선 그 비용으로 결혼 준비를 해. 그 대신 우리 부모님한텐 비밀로 해주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숨기고 속이는 게 늘어가는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우리가 살 집을 60평대 아파트로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오빠의 부모님 소유의 집인데 세입자 만기가 되었다고 그분들 나가면 거기서 살으라고요. 그리고 결혼하면 제게 큰 샵을 하나 차려주시겠다 했습니다. 60평대 아파트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평수가 커서 좋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 큰 평수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이렇게 날 사랑해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돈이 없이 결혼을 하는 거니 예식 장소, 음식,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저희 집에 맞추기보다는 모든 걸 다 오빠네 쪽에 맞췄습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께는 오빠에게 돈을 지원받는다는 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 수준을 속여가면서 결혼을 하는 건 제 부모님이 속상해하실 거고 또 반대를 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면서 저는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모든 걸 다 오빠 쪽에 맞추다 보니 싸움이 없던 우리에게 살짝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를 위해서는 모든 걸 잘 참아주었던 오빠와의 다툼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오빠가 제게 경제적인 것을 크게 지원해주니 제가 다 양보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그렇게 또 다 양보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안 좋은 목소리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린 그날 만났고 오빠는 술 한잔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제게 돈을 지원해 주는 걸 오빠의 부모님이 아셨다고요. 어떻게 아셨지? 오빠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오빠의 입에서 흘러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우선 알게 되신 게 큰일이니 어떻게 해야 하나 함께 걱정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오빠의 입에서 튀어나오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걔네 집은 어떻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보내려 하니? 양심도 없는 집안이네? 우리 집안 무시하니? 난 이렇게는 결혼 못 시킨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를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오빠에게 돈을 지원받는 일은 모르시는데 저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욕을 먹으신 제 부모님께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빠듯하지만 딸을 위해서 소소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던 제 부모님인데 이 상황을 알게 되시면 얼마나 상처를 입으실까요? 그런데 더 슬픈 건 그 상황에서 오빠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여지껏 큰 소리는 제가 쳐왔고 오빠는 항상 양보만 해주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돈 때문에 제가 많이 작아져 있더라고요. 지금 오빠네 부모님은 펄쩍 뛰시면서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화가 많이 나 계시고 그래서 오빠는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러 같이 가자고 말하려고 술 한잔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는 왜 부모님의 한 말을 제게 그대로 전했을까요? 보통 그런 안 좋은 말은 그대로 안 전하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상견례도 치르고 결혼 날짜도 잡아서 예식장도 예약 다 끝났는데 그냥 굽히고 결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부모님 욕을 먹고 무시를 당했으니 이참에 파혼을 할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주위에선 오빠와의 사랑 없이도 그 집안은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집이니 그냥 마음 풀어드리고 결혼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데 결혼 후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민이 많아져서 결혼을 먼저 하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러 사연을 보냅니다. 저의 이 결혼 해야 하나요? 아님 접어야 하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신청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그녀의 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